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국어 가 66쪽을 펼쳐주세요. 69쪽까지 공부합니다. 오늘도 공부하면서 중요한 말에는 형광펜이나 예쁜 색깔의 색연필로 공부 보물을 표시합니다. 맨 위 배움 주제를 한 글자씩 짚으면서 같이 읽어요. 문장 부호의 쓰임을 알고 문장을 바르게 쓰기. 배움 주제에 문장 부호의 쓰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래 글에 문장을 보면서 오늘은 바로 시작합니다. 1. 문장 부호의 쓰임을 알아봅시다. 아래 그림을 좀 볼까요? 제목에 마술사라고 쓰여 있는 걸 봐서는 모자 쓴 사람이 마술사로 보이지요? 마술사가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마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 마술을 구경하러 많은 관객들이 왔네요. 이제 제목부터 한 글자씩 짚으면서 66쪽 그리고 67쪽 끝까지 읽어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배움 주제의 핵심 낱말인 문장 부호를 글 속에서 잘 살펴보면서 또박또박 읽기로 합시다. 준비되었나요? 하나, 둘, 셋. 마술사. 마술사가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를 보세요. 모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마술사의 한마디에 모두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펑! 토끼가 나왔네요. 우리는 모두 손뼉을 쳤습니다. 잘 읽었나요? 자, 이제 글 속에서 문장 부호의 쓰임에 대해 하나하나 공부하기로 해요. 먼저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문장 부호들부터 찾아보고 나서 새로운 문장 부호들을 공부합시다. 여러분들도 형광펜이나 연필을 들고 글 속에 있는 문장 부호들의 표시를 하면서 공부합시다.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문장 부호. 이렇게 생긴 문장 부호를 뭐라고 하지요? 기억나나요? 우리는 1학기 때 4가지 문장 부호들을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 복습도 같이 합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문장 부호 4가지는 무엇인가요? 기억나나요? 네. 마침표, 물음표, 쉼표, 느낌표 이렇게 4가지 문장 부호를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이제 생각나지요? 첫 문장 끝에 보이는 이 문장 부호는 바로 마침표입니다. 마침표라는 문장 부호는 설명하거나 알려주는 문장 끝에 씁니다. 알려주는 문장을 맞췄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마침표가 쓰입니다. 여기 첫 문장처럼 마술사가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문장 끝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마침표가 또 어디에 있지요? 여기 아래.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라는 문장 끝에도 있고 모두 여기를 보세요. 라는 문장 끝에도 그리고 67쪽에도
마침표는 계속 보이지요? 모두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끝에도 보이고 맨 마지막 문장의 우리는 모두 손뼉을 쳤습니다. 라는 문장 끝에도 있지요?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문장 끝에 물음표가 눈에 잘 띄네요. 물음표는 언제 쓰이지요? 네, 물음표라는 이름처럼 물음표는 묻는 문장 끝에 씁니다.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라는 문장에서처럼 묻는 문장을 표시할 때 문장 끝에 씁니다. 물음표가 또 어디에 있지요? 네, 67쪽 첫 문장 모자 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하고 묻는 문장 끝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쉼표도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까요? 바로 여기 66쪽 맨 아래 문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라는 낱말 다음에 있는 쉼표는 이렇게 문장 끝에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중간에 씁니다. 여러분 또는 세은아 공부하자 하고 누군가를 부를 때 씁니다. 이렇게 쉼표는 문장 중간에서 조금 쉬었다가 말을 이어서 하라는 표시로 쓰입니다. 또는 네, 알겠습니다 와 같이 대답할 때 조금 쉬고 말을 이어가라는 표시로 쉼표를 씁니다. 1학기 때 배운 네 번째 느낌표도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지요? 67쪽 아래쪽에 여기 퐁! 여기 문장 끝에 느낌표가 보이지요? 느낌표는 말 그대로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 끝에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정말 퐁! 하고 터지는 느낌을 실어서 읽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문장 끝에도 느낌표가 있는데 도끼가 나왔네요. 이렇게 읽으면 무슨 느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느낌표가 있으니까 느낌을 실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토끼가 나왔네요. 재미있지요? 여러분이 느낌을 실어 읽는 연습을 하면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책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 새로운 문장 부호들을 알아볼 거예요. 새로운 문장 부호 눈치 채셨나요? 여기와 여기에 보이는 문장 부호가 오늘 첫 번째로 새롭게 배울 작은 따옴표입니다. 작은 따옴표가 있는 문장은 혼자서 하는 마음속의 말이나 생각을 나타낸 문장입니다. 마음속 말을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라고 부릅니다. 쓸 때는 그대로 따온 문장의 처음과 끝 양쪽에 한 쌍으로 마주 보겠습니다. 문장의 앞과 뒤에서 마주보고 있는 모양도 서로 비슷하게 생겼고 한마디로 한 쌍의 작은 따옴표 짝꿍입니다. 그런데 작은 따옴표가 있는 문장은 마음속 말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작은 따옴표라는 이름처럼 작게 씁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작은 따옴표 문장부호가 있는 문장을 읽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따옴표가 있는 문장은 혼자서 마음속으로 한 말이나 생각이기 때문에 소곤소곤 속삭이듯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관객들이 마술사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궁금해하듯이 작게 읽어주세요. 자, 이제 66쪽 맨 아래 문장 처음과 끝에 있는 문장 부호를 잘 살펴봐 주세요.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새롭게 배울 큰 따옴표라는 문장 부호입니다. 첫 번째로 배운 작은 따옴표와 이름도 비슷하고 쓰는 모양도 비슷하지요?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따옴표가 있는 문장은 어떤 사람이 소리내어 말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밖으로 소리를 내어 말한 것을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도 큰 따옴표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배운 한 쌍의 작은 따옴표 짝꿍처럼 쓸 때는 한 쌍의 큰 따옴표 짝꿍으로 마주보게 씁니다. 그럼 68쪽으로 넘어가서 더 알아보기로 해요. 이 따옴표의 종류와 쓰임을 알아봅시다. 앞에서 오늘 새로 배운 두 가지 문장 부호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작은 따옴표의 쓰임은 여기를 봐주세요. 인물이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가 있는 문장은 마음속 생각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읽을 때도 혼자 말하는 것처럼 작게 읽어야 합니다. 크게 읽지 않습니다. 쓰는 방법은 앞에서 배울 때 한 쌍의 작은 따옴표 짝꿍으로 마주보게 쓴다고 했지요. 문장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앞뒤로 하나씩 작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필로 쓸 때는 네모 한 칸의 중간에 크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네모 한 칸을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선으로 네 칸으로 나누어 생각해 둡니다. 문장의 앞에서는 2번 칸의 한쪽에 문장에 가깝게 씁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문장의 끝에 쓸 때는 문장에 가깝게 1번 칸의 앞쪽에 씁니다. 선생님과 함께 써보아요. 여러분도 빈칸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잘 보이도록 크게 써볼게요. 여러분은 책의 빈 공간들이 많지요? 빈 공간에 같이 써주세요. 문장을 시작할 때는 2번 칸의 한쪽에 이렇게 줄기를 부드럽게 그리다가 마지막에 점. 문장의 끝에 다른 쪽에도 짝꿍이 있지요? 어떻게? 서로 마주 보면서 1번 칸의 앞쪽에 그리는데 여기서는 점을 먼저 시작합니다. 점을 먼저 그리다가 아래로 줄기를 부드럽게 이렇게 한 쌍의 작은 따옴표 짝꿍을 앞과 뒤에 사이좋게 하나씩 마주보게 섰다면 100점입니다. 서로 앞과 뒤에서 마주보는 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쓰고 싶은 친구들은 책의 빈 공간에 여러 번 많이 써서 우리의 공부 보물창고인 책을 꽉 채워주세요. 학교에 오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랑 좀 해주세요. 두 번째, 큰 따옴표로 갑시다. 큰 따옴표의 쓰임은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인물이 소리내어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로 표시된 문장은 다른 사람들이 잘 듣도록 크게 말하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쓰는 방법은 앞에서 배운 작은 따옴표 짝꿍처럼 마주보기에 씁니다. 쓰는 방법도 같습니다. 네모 한 칸을 1, 2, 3, 4, 4칸으로 나누고 문장의 앞에서는 2번 칸 한쪽에 문장에 가깝게 씁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에 쓸 때는 1번 칸의 앞쪽에 씁니다. 아까처럼 선생님과 함께 써보아요. 선생님은 이번에도 잘 보이도록 크게 씁니다. 여러분은 책의 빈 공간에 같이 씁니다. 먼저 네모 한 칸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4칸으로 나누고 1, 2, 3, 4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장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줄기를 부드럽게 그리다가 마지막에 점. 그런데 큰 따옴표는 2개씩 쓴다고 했죠? 다시 한번 줄기를 그리다가 점. 정말 눈처럼 보이네요. 문장의 끝에 쓸 때는 1번 칸의 앞쪽에 큰 따옴표를 씁니다. 먼저 점을 그리다가 아래로 줄기를 부드럽게, 뒤쪽에도 큰 따옴표는 2개를 씁니다. 이렇게. 와, 정말 마주보는 눈 같지요? 더 쓰고 싶으면 자기 주도 활동 땅땅땅. 우리 보물창고 책을 가득 채워주세요. 마지막 쪽 69쪽으로 가서 배운 것을 활용해 봅시다. 3. 빈칸에 알맞은 따옴표를 넣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상황인가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에요. 말하는 상황을 그대로 따오는 거니까 어떤 문장 부호를 써야 할까요? 네, 바로바로 큰 따옴표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옵니다. 여러분도 읽으면서 같이 큰 따옴표를 넣어보세요. 여기 시작할 때 큰 따옴표 2개, 끝날 때 2개.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크게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네! 크게 대답하는 거니까 여기도 큰 따옴표. 문장을 시작할 때 2번째 칸의 뒤쪽에 2개,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장이 끝날 때 1번 칸의 앞쪽에 2개, 아래에 네 할 때도 마주보게 큰 따옴표를 앞뒤로 2개씩 씁니다.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상황인가요? 두 친구가 서로 대화를 하는 그림이지요? 문장을 읽어볼까요?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진짜 말하는 것처럼 읽으려면 어떤 문장 부호가 쓰일까요? 네, 여기서도 서로에게 말하는 대화를 그대로 따오려면 큰 따옴표가 필요합니다. 같이 써보세요. 읽으면서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동화책 읽을 거야. 재미있겠지? 잘 써보았나요? 그러면 세 번째 장면은 어떤 상황인가요? 한 친구가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흥부는
정말 착하구나 하고 생각하는 장면이지요? 이렇게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따오려면 바로 작은 따옴표를 써야 합니다. 읽을 때도 생각하는 것처럼 작게 읽으라는 표시입니다. 작은 따옴표도 잘 써보세요. 작은 따옴표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한 쌍의 작은 따옴표 짝꿍으로 마주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문장 보고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의 쓰임과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혼자서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그대로 따올 때 쓰이고, 큰 따옴표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따올 때 쓰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가 있는 문장은 혼잣말처럼 작게 읽고, 큰 따옴표로 표시된 문장은 진짜 말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읽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일기를 쓸 때도 활용해 보세요. 내 생각을 그대로 따올 때는 작은 따옴표를 쓰고, 아빠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올 때는 큰 따옴표를 써서 문장을 나타내 보세요. 마칠 시간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1학년 친구들 정말 멋집니다. 모두 칭찬합니다. 짝짝짝짝짝.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